1350원대에서 물론 후반이긴 하지만 마감 지었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내려갔죠. 월 평균 지금 원달러 환율 3 개월 만에 100원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 환율이 한 1-2원 정도만 움직여도 뉴스에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크게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까?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올해 초만 해도 1,450원대에서 웃돌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국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죠. 1, 2, 3월에는 거의 매달 1,450원을 넘기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환율이 1,4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5 월에는요. 미국과 환율 협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환율이 한층 더 내려갔는데 1,390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6 월에 대선 이후에 증시가 진짜 크게 오르면서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0원대로 마감 지었다는 부분. 자 그러면 증시가 오르면 환율은 왜 떨어질까? 바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돈을 넣으면 그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시장에는 원화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달러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는 약해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요. 당장은 속도가 급하지 않은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135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1300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와 폭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려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이 환율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관세 협상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또 상호 관세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다시 환율에 대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를 통한 외국 시장, 외환 시장 개입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입장에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원화가 강세를 띠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경제와 달러 흐름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경제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겠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신흥국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또 외국인 자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또 원화 수요 늘어나고 환율은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특히 미국이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감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달러 약세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내 정치 경제 기대감입니다. 신정부 출범한 이후에 2차 추경을 비롯해서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소비가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고 다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원화 강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에 몰렸던 최근 몇 년의 관성이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등 구조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강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태도도 변수죠. 현재까지 9월, 12월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거론이 되고 있지만 물가나 고용이 기대만큼 안정되지 않으면 인하 속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환율 하락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환율 하락은 정치적 안정, 외국인 자금 유입,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